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수동공격성이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수동공격이 뭔가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어떤 인물들의 어떤 행동을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가를 들려드릴게요. 수동공격성의 정의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 분노가 올라.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걸 은근히 반항하는 거지. 대놓고는 못해. 부장님이 짜증나니까 커피에다가 침 뱉는 거 같은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수동 공격이라고 치기 너무 적극적이긴 하다, 그쵸? 이게 약간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면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대놓고인데, 어쨌건 이런 은근히 반항하는 것들. 그럼 왜? 목적은 나를 보호해야 돼.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 이럴까? 상대가 나보다 너무 강할 때, 너무 윗사람이야. 방금 말한 그 부장님 같은 경우도 실은 이런 경우지. 부장님한테 대놓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돼? 다음날 내 자리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국가의 녹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너무 강할 때.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될 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나랑 연인일 때, 가족일 때. 그럴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서 관계가 나빠져서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것들은 결국 그런 거야. 내가 피해를 볼까봐.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거야. 그럼 분노가 뭐야? 내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걸 방해받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목적을 방해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걸 대놓고 못하니까 그것을 돌려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그 피해자는 공격자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불일치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막 이러면 불안하잖아. 괜찮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표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해주고 싶은데 또 이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 공격에는 실은 뭐 비꼬기도 있고 유머도 있고 삐지기도 있어. 이런 것도 다 수동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긴 하지. 몇 명 이제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싱글즈의 유현철님, 그리고 지금 나는 솔로 10기의 영자님, 그리고 현숙님 다 이번에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지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비꼬기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뭐 기억나면서 까먹었어, 몰라서 그랬어, 이런 말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나도 맨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나도 뭐 많이 하지 뭐. 그래서 누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돌싱글즈의 현철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싫다고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제육볶음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을 요구해. 그래? 알았어 해놓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공격한단 말이야. 다른게 레시피를 좀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현철님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건 하나는 확신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구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거에 하나 꽂히면 다른 거 안 보고 정말 그것만 보고 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 피트니스 센터가 내 집 근처면 진짜로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할 것 같거든. 아무튼 현철 씨 센터가 주변에 있다면 다들 등록하러 갑시다. 그리고 영자님의 여왕벌 발언도 마찬가지지. 물론 그 발언 자체는 인기 있고 부러워요 라는 그런 뉘앙스를 영자님은 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거기에는 나와 영철님의 1대1 데이트를 방해한 현숙님에 대한 공격 의사가 담겨 있어. 근데 아직은 초반이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지.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영철 씨도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 공격을 써. 현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영철 씨가 영자 씨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이 정도면 현숙 씨에 대해서 완전한 거절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현숙 씨는 전략을 바꾼 거긴 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현숙 씨 편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어쨌건 거기에서 수동 공격을 해요. 농담을 한단 말이야. 말로 핀잔을 주고 비꼬고 농담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자꾸 혼란에 빠뜨려, 흔들어. 그리고 과도한 사과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부담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수동 공격이 어떤 전략으로 풀어나가지는지는 나중에 현숙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수동 공격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제가 또 글을 갖고 왔어요.
관찰 예능 같은 거 분석하는 걸로도 이미 뇌피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에서는 가능하면 내 이야기보다는 이런 글들을 요약해서 좀 들려주고 아니면 논문을 좀 풀어주는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건 LBC는 교육 채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은 어쨌든 교육 채널이에요. 오늘은 이분이 쓴 글이에요. 필 스타크, 아이언맨 같은 이름이죠. 저 글 제목에 오늘 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 제목은 따로 안 읽어줄 거야. 왜냐면 뒤에서 설명해 줄 거니까. 이 글은 어떤 논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필 스타크 씨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주로 많이 나온 수동 공격이 가장 많이 등장한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일종의 사례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소개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는 아 저런 사례가 있구나, 저렇게 해결한 사례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팁을 좀 얻어간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보통 어릴 적에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하지 않았어? 분노를 표현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반항하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감히 어디? 너 부모한테 할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억압했단 말이야. 때리거나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그거를 유머로 말하거나 비꼬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서 예민하게 굴거나 뭐 예민하게 구는 거 뭐였어? 아 공부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피해버려.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려.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방문 닫고 들어가는데 어때요? 바람 불어서 확 문이 세게 닫혔어. 문이 세게 닫히는 거는 뭐야? 반항이잖아. 너무 대놓고 반항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문 열고 얘기해야지. 바람 불어서 그랬다고. 그리고 다시 문은 살짝 닫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수동 공격이 주로 나타나는 사례를 그래서 찾아봤더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요청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예스라고 한 거야. 이것만 보면 뭐 왜 예스로 해? 하고 싶지 않으면 노라고 하면 되지. 근데 저걸 못한다는 거야. 저걸 못하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예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동 공격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필 스타크 씨가 많이 접했던 사례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현철 씨도 노라고 할 수 있었어. 예를 들어 제육볶음 만들 때도 그거 싫어. 내가 만드는 제육볶음은 이렇게 만들 거야. 먹어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야. 그래 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잠옷 가지고 온 것도 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제 영자 씨 같은 경우는 현숙 씨가 왔어. 그걸 거절할 수는 없어. 근데 거기에서 저기서 예스라고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지. 내가 뒤에 탈게요. 그런 게 일종의 저기서 예스란 말이야. 내가 일부러 약자이고 더 피해받는 역할로 간단 말이야. 상대가 직접 요청한 상황은 아니었지. 현숙 씨도. 근데 현숙 씨가 단둘이 1대1 데이트를 요청했고 나는 그래 둘이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으면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안 됐지. 룰상 둘이 같이 타야 됐었지. 그래서 뒤에 탔단 말이야. 그리고 수동 공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현숙 씨가 영철 씨를 대할 때도 실은 비슷해. 현숙 씨가 영철 씨를 좀 흔들어보고 이 사람한테 좀 마감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게 안 먹혔어. 영철 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흔든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흔들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수동 공격을 시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현숙 씨는 영철 씨가 현숙 씨한테 빠져주세요 라고는 안 했어. 근데 나는 영자 씨라고 선택했잖아요. 거기서 현숙 씨가 그래요 두 사람이 잘 지내야죠. 두 사람이 만나야죠 하면서 자리를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예스라고 말했잖아. 저 예스라고 말한 상황에서 그 뒤에 설거지하고 내릴 때 수동 공격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거랑 지금 같은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일어나? 왜 저기서 예스라고 말해? 저렇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지.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갈등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필 스타크 씨의 말로는 그거는 결국 장기적인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지. 근데 제 생각은 항상 그렇진 않다. 저 수동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상황이 그냥 무마되고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동서양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 물론 수동 공격이 좋다는 건 아닌데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좋은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폭넓게 봤을 때는. 근데 어쨌건 여기서 필 스타크 박사는 장기적 갈등을 유발한다. 결국은. 그리고 이게 유발되는 이유는 사례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거절받았을 때 아버지를 거절했을 때 받은 수치와 공격. 아버지가 민망하게 욕을 했거나 혼냈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때렸거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그렇게 느꼈겠지. 이놈이 나한테 반항하네? 좀 컸다고 나한테 지금 선전포고 하는 거야? 이렇게 느꼈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을 했고, 공격은 아니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훈육이었겠지.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걸 공격받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 뭐 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례를 보니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겨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럼 수동 공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이겨내야 되느냐? 이겨내야 되는 건 만족감이야. 수동 공격을 했을 때 내가 분노를 표출한 것 같은 시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부장님 커피에다 침 뱉어도 부장님 수명 안 줄거든요. 부장님 건강에 큰 피해 없단 말이야.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의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가? 그건 모르겠어. 그리고 물론 침 뱉는 거는 수동 공격이라기보다는 좀 능동 공격이지. 그런데 어쨌건 이걸 뱉었을 때 굉장히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만족감을 준단 말이지. 실제로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별로 못 주더라도 내가 가지는 쾌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수동 공격을 함으로써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지는 이 분노와 이런 원망하는 이유가 확실하고 내가 옳다. 그러니까 내가 삐졌을 때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삐졌을 때 저 사람이 가해자고 저 사람은 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삐진 거고, 내 삐짐은 물론 삐졌다고 생각하지 않지. 나의 기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지. 나의 기분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버림으로써 이 삐짐이 굉장히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억압하는 이와 품위 있는 투쟁. 나는 저 사람이랑 소리 높여 싸우지도 않고 치고박지도 않아. 그냥 단지 나는 품위 있게 저 사람을 피하는 거야. 그냥 품격 있는 행동이지. 내가 옳아. 나는 매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방화범이 건물이 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굉장히 강력한 예시지. 너무 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예시인데, 저 예시를 든 이유는 그거예요. 건물이 타면 나도 손해야. 궁극적으로는 나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결책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수동 공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제 다시 정의를 하라. 다시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경험으로 생겨난 방어 메커니즘. 뭐야? 안 혼나기 위함이지. 덜 혼나기 위함이지. 그건데 방어 메커니즘이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고 보니 그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거지. 방화범이 건물 타는 거를 보는 거나 똑같은 행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거를, 이 만족감을 이겨내고 저 수동 공격이 나를 파괴하는 행동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일단 첫 번째 출발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동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 아니요라고 말했어야 돼. 아니요라고 말했으면 수동 공격을 안 했어. 제육볶음 네 방식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됐으면 현철 씨가 수동 공격을 안 했다고. 여러분, 현철 씨 피트니스 센터 꼭 갑시다. 네, 설명란에 달아놓을 거야 진짜. 그래서 이 내담자들한테 시킨 거야. 어떻게? 그냥 거절하기로 해봐라. 일단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냥 거절해라.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해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까? 수동 공격이 안 나가서 문제가 생겼어. 뭐냐? 거절을 하니까 상대편, 평소에 수동 공격을 받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거절한다. 항상 거절만 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거절하고 대화를 종료해버렸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거절을 했으면 왜 거절했는지 말해줘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돼. 그 원인이 나와. 거절하기 그리고 이유 설명하기를 미션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또 힘들어했어. 왜? 나한텐 너무 당연한 거야. 나한텐 너무 확실한데 내가 이 이유를 대체 왜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어색한 거야. 이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자체가. 내 머릿속엔 너무 당연하니까. 내 머릿속에는 제육볶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방해한 건 너무 당연해. 예를 들어서 상철 씨도 똑같아요. 이번에 식기상철 씨도 자리 배치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건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설명해야 돼? 이 사람이 거기 앉으란 이런 식으로 뭔가 자리를 정해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게 마음 상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설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상철 씨 아까 사진을 안 넣었지만 상철 씨가 그래도 우리 옆자리에 앉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흔쾌히 갔으면 수동 공격이 안 나왔다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애초에 수동 공격이 일어나는 본질이기도 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억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예스라고 말한 이 사람은 억압당한 거죠. 그러면 억압당한 입장에서는 억압당했으니까 공격을 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억압을 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갑자기 공격당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돌싱글스 그 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체인지 데이스의 많은 대화들에도 이런 요소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쪽 대화 쪽 분석은 체인지 데이스가 제일 좋아. 어쨌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이유인 거지. 애초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이였으면 그 정도로 서로가 생각을 잘 알면 수동 공격이 나가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예스라고 하고 수동 공격이 나갈 정도면 그만큼 서로 이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야 돼. 그런데 서로가 잘 그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어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인 거예요. 물론 라고 필 스타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도 그런 수동 공격을 덜 할 수 있겠지. 내가 나중에 수동 공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도록 만들지 않는 데 도움을 주겠죠. 내가 거절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수동 공격이 안 나가는 거지. 거절을 어떻게 제대로 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겠지. 그래서 상대도 그걸 납득할 수 있게, 이게 공격이 아니고 어떤 상황임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은 이 전에 강의했던 과도한 책임감하고도 연관되는 거야. 대표하는 인물들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프로세스는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지. 그래서 이 수동 공격이 드러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심리 분석을 하면서 또 계속 다루겠지만, 오늘은 그 수동 공격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다뤄봤어요. 아무래도 LBC는 교육 채널이잖아요. 말하면서도 굉장히 민망하네요. 이런 게 일종의 수동 공격인가? 제가 여러분들 대상 혹시 수동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